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선언으로 당시 동아일보에서 130여 명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33명의 언론인이 강제로 해직을 당했는데요. 일터를 잃은 언론인들은 출판, 문화, 정치계 이런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언론 현장을 떠난 개개인의 그 남모를 서름과 고달픔이 있었겠죠. 오마이TV는 자유언론 실천선언 50주년을 맞이해서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보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셔서 고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다들 힘들죠? 예. 뭐 요새는 뭐 나이 먹고 젊고가 차이가 없이 만나면 전부 다 더위 잘 견디십니까? 그게 인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날도 덥고요. 나라의 여러 가지 면들이 더 숨을 막히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이 우리 여러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뭐 독재 시대도 살아보고 민주화된 정치도 맛보고 그랬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정권도 드문 것 같아요. 도대체 말은 많은데 지켜지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위에 지친 데다 이 정권의 거짓말 또 정치 싸움 이런 예. 것에 지쳐서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참 어떻게 보면 저희 할아버지의 연세이셔서 배울 게 참 오늘 많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주실 말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얘기를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어요. 네. 일단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예. 그래도 그 저희들 후배들하고 뭐 새언론 포럼이라든지 이런 저희들 바로 아래 후배들입니다. 대부분 뭐 70대가 넘었죠. 이런 후배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동아조선투위 두 단체가 묶여서 이제 자유언론 실천재단이 됐는데 이제 50년이 됐으니까 뭐 책도 내고 또 여러 가지 기념행사도 하고 뭐 이런 속에서도 자유언론 실천재단이 50주년을 동아조선투위가 예. 50주년을 맞아서 행사라는 게 언론을 옥죄고 있는 이 정권 아래서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왔고 언론 자유의 정의를 조선동아 같은 저 고집센 수구 언론들에게 주장해 오는 일이 또 다른 언론이나 지금 후배들이 해오는데도 예. 여러 가지 좋은 이렇게 규범을 세운다고 그럴까 뭐 이런 측면이 있었죠. 이게 도대체 이런 퇴행을 하는 나라에서 다시 동호반복으로 언론 자유, 자유언론 이걸 얘기하는 게 어떤 때는 좀 처연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세대 때 얘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몇십 네. 년이 지난 지금 이 단어를 다시 입에 올려야 한다는 사실이 처연한 너무 거예요. 처연하다. 그 표현은 참 이게 사실 저는 MZ 세대고 저는 이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고 공부를 했었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그 역사는 사실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MZ 세대들은 사실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정말 왜 연애를 책으로 배운다? 그나마도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예, 배우겠죠. 예, 예. 근데 관심이 없으면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뭘 내세우는 곳이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언이 나온 뭐 배경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걸 좀 짚어주실 예. 수 있을까요? 그 50년 전 우리나라는 예, 뭐 최 앵커도 많이 들었지만 박정희 독재 정권 하였어요. 예. 그때는 유신 체제라는 걸 내세워서 독재를 했는데 예, 유신 독재 아래서는 언론 자유라는 말 자체가 거의 금기였어요.
깜깜한 암흑천지 같은 세상이었는데 그런 것을 못 견뎌서 몇 번 언론 자유 선언도 하고 했지만 거의 그때마다 다 이 침묵을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74년에 예. 뭐 연초에 장준하, 백기환 선생 등이 유신헌법 개정하자 예. 이런 운동을 했다가 그 두 분이 바로 구속이 돼 버렸어요. 그러고 4월 3일 예. 민청학년 사건 그리고 인혁당 사건이 터지면서 뭐 대학생, 교수, 문화예술인, 종교인 뭐 할 거 없이 그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수백 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바란 거는 독재 정치를 민주 정치로 예. 또 깜깜한 언론을 밝은 언론, 자유 언론으로 이렇게 하자고 주장했던 것뿐인데 그런 사람들을 수백 명을 구속을 해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사형, 무기 그리고 20년 징역이 줄줄이 군사 계엄법정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아, 충격적이네요. 예. 우리는 그 언론인으로서 그때 그 계엄 당국이 유신 당국이 나눠주는 관급 기사밖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요만큼도 안 돼요. 그러면 즉시 끌려가서 뭐 당하고 이러는 건데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기자 노릇을 무엇을 하냐 이제 이런 반성이 오면서 그 유신 체제가 되면서 벌써 2, 3년 전부터 언론계 가망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신 정권으로 투항을 해버리거나 정부 대변인이나 뭐 관리로 가버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한참 커가고 있던 재벌 기업들 쪽으로 많은 언론인들이 옮겨가 버리고 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유학이라도 가서 자기 공부라도 하겠다. 예. 그때 동아일보에는 천관우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언론인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기자들의 정신을 상당히 이제 이렇게 격려하면서 뭐랄까 지사적 언론인이랄까 뭐 이런 정신이 꽤 있었어요. 다른 신문사와는 달리 동아일보에서는 동아방송도 그때 있었죠. 예. TBC, DBS. DBS였나요? 예. 예. 근데 그 기자들은 굉장히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이 언론을 못한다.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하는데 예. 그때까지는 언론 자유 선언이라고 그랬는데 말을 뒤집어서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자유 언론이라는 건 조금 더 능동적인 의미인데 실천이라는 말을 거기 붙여서 네. 끝까지 밀고 나간다. 방점을 실천에 두고 우리가 희생 당하더라도 간다. 그리고 그 전에 이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특종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실을 수 있어야지 좋은 기사를. 그래서 기자가 함께 덩어리가 돼서 무리가 지어져서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로서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실천을 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단적인 힘이 생겨야 되니까 노동조합을 먼저 만들었어요. 언론 노조를 처음 만들었어요. 동아일보에서. 그래서 PD 아나운서까지 다 언론인들이 뭉쳐서 노조를 결성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두려움이 많이 이제 가셔진 속에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74년 10월 24일 날 했죠. 그날이 휴일이어서 요새는 휴일이 아니에요. 그게 유엔데이에 유엔이 창설된 날인데 우리가 유엔에 가입도 안 했으면서 유엔을 고마워해서 유엔데이에 기자들이 안 나가고 다 편집국에 모여 있고 그래서 글이 다 180여 명이 모여서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걸 신문 사주가 안 실어주잖아요.
눈의 가시라고 여겼겠죠. 그걸 하면은 어떤 제재가 네. 오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하는데 우린 그거 안 실어주면 신문 방송 못 맺는다. 그리고 제작 거부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하루 만에 그러니까 24일 날이 아니라 25일 날 새벽 사주를 압박을 해서 일면 3단 자유언론 실천 선언 방송에도 그 3단에 준하는 크기로 방송을 했죠. 그 뒤에 지면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보도하지 못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다는 아니고 그것이 계속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압력이 더 거세졌죠. 우린 거기에 대해서 제작법으로 대응을 했고 예. 그 준비해 오신 사진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일단 지금 1974년 10월 24일 성명서가 발표된 게 저것인가요? 예. 자유언론 실천선언. 거기 기자들이 한 기자, PD, 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이 한 출판국, 방송국, 동아방송 예. 이게 다 편집국으로 다 모여서 했는데 180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보면 74년 12월 16일부터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네. 이 사진은 지금 어떤 사진이죠? 그 밑에 보면 백면이 있죠. 예, 백판. 광고가 사라진 거예요. 광고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지금같이 인터넷 저희 컴퓨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활판 인쇄였어요. 예, 이렇게 동판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이 여기에 쫙 광고를 실어야 되는데. 광고를 동판을 맡겨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뭐 일주일에 1번 이렇게 며칠 날 금요일 날 어디는 뭐 무슨 제약에 네, 동판이 들어가면 그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아일보가 그때 제일 부수가 많고 광고 단가도 높았는데 광고가 그렇게 밀려 있었던 거예요. 동아일보에. 그것이 74년 12월 16일 그때부터 하나둘 광고 동판을 광고주들이 가져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어느 시점에 가니까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광고가. 그런데 거기에 저런 광고들 그 뒤에 예. 보면은 이런 게 이겨라 뭐 동아 뭐 침묵하는 소심을 부끄러워합니다. 뭐 이런 필승 광고들이 동화. 요만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네, 촛불 시민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는 역사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려울 때 의인들이 나타난다는 게 있어요. 전율이 느껴지네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임진란 때도 정부는 다 도망갔죠. 6.25 때도 정부 돌아갔죠. 임금이나 대통령이. 그렇죠. 의병들이 나타났잖아요. 동학혁명도 동학도 그런 거고 3.1운동 때도 그런 거고. 우리 역사에는 그럴 때마다 의병들이 나타나. 저런 사람들이 저분들하고 우리가 이 맺은 약속 그걸 우리가 어길 수가 없었어. 저 힘이 우리를 50년을 버티게 한 거예요. 우리 언론 자유운동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계의 외신들이 우리 국내 언론은 동아일보가 겪는 일에 대해서 한 줄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네. 일을 겪는데. 근데 외신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한 어. 거예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동아일보에 취재를 하러 왔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울컥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살짝 나기도 그런데 예, 그 외신이 이제 취재를 와서 지금 취재하는 지금 모습인가요? 워싱턴 포스트의 도노버터퍼 기자라고 예. 한반도 문제 전문가죠. 동아시아. 그 사람이 와서 내가 그때 자유언론 운동할 때 노조 섭외부장을 하고 기업 동아일보 분에 자유언론 실천 그 대변인을 하느라고 외신 기자들 만나서 계속 브리핑해주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이 도노버터퍼 워싱턴 포스트 기자 이 사람이 투 코리아스라는 아주 유명한 한반도 문제 저작도 내고 이런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굉장히 긴 인터뷰를 해서 1월 18일 날인가 워싱턴 포스트 전면에 기사를 썼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경영인이 사주가 태도를 바꿀지 모른다는 걸 썼어요. 이게 기자들 내쫓는다는 얘기죠. 저 권력하고 야합해서 예. 그 얘기를 풍기더라고. 우린 각오를 했죠 그때. 예. 목숨까지도 내놓는 마당인데 그 잘리는 것이야 뭐가 두렵겠느냐. 그러고 저 격려 광고를 냈던 저 독자들, 저 그냥 호응하는 언론이 잘 되라고 바라는 독자들, 청취자들, 이 사람들 어떻게 배신해요? 잘려도 가야지. 그렇게 버텼어요 50년을. 그렇게 버티셨군요. 아...